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제목이 3.1 정신과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3.1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 정신 그러면은 보통 생각할 때 일본에서의 독립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3.1 정신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독립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위한 건국이고, 이 새로운 나라는 과거 중화질서에 속했던 봉건 나라의 재건이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에서 받아들인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의 독립을 기초로 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공화국을 받아들이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과거의 한반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에 속했는데,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에 속하겠다고 하는 큰 틀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개항 이후 1880년, 82년 조민수 통상조약이 맺어졌습니다만은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의 개항은 서양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개항한 것이 아니라 서양이 문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은 것입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가 개항을 했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전해준 그 민주주의,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세상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본에서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중화질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질서, 서구질서에 속하겠다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서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미독립선언서고, 두 번째는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이 기미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중심으로 해서 3.1 정신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미독립선언서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제일 첫 줄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국인과 나라는 독립했고 국민은 자주민이다. 이 자주민을 영어로는 The Man of Liberty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과 자유,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독립은 뭐냐? 우리가 독립만세, 그럼 일본에서의 독립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독립은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닙니다. 중국에서의 독립입니다. 여러분들 독립문이 일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의 독립이에요. 우리 한반도는요, 사실 일본으로부터는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은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000년 이상의 세월을 중국의 속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진정으로 독립을 하려면 일본에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중화질서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요 조금 해석을 해서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을 종주국으로 삼는 그 종주국에서의 독립,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야 진정으로 오늘의 우리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우리 동양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양에서는요,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자유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에 없는 개념이고, 자기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운 기독교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요,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중국을 천자로, 우리 조선은 제후로, 그래 천자를 섬기는 세상이지 천자에서 독립된 이런 개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서양에서,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서구의 웨스트팔렌 그 조약에서 나온 그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천자 한 사람만 자유고 모든 사람은 천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제후도 중국의 천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 자유는 국가가 마음대로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의 제일 중요한 독립과 자유, 이것은 우리 한민족 동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독립정신의 기본적인 정신과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배후에는 아까 발표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윌슨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아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되고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아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민주주의예요. 민족 자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된다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일독립선언서의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고, 일본은 서구에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지만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군국주의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본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침략할까 봐서 매일매일 잠을 못 자고 있는 5억의 중국 사람들을 편안하게 잠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김일독립선언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 김일독립선언서를 썼던 최남선의 생각이 상당히 컸다. 우리가 일본에서 단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침략에 떨면서 언제 침략을 당할까 걱정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요 일본이 힘으로 중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김일독립선언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또 김일독립선언서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왜 중요하냐? 김일독립선언서는요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설계도입니다. 저는요 김일독립선언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계승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사상을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요 그 짧은 그 한 페이지의 그 문서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제일 첫 번째는 전문에 이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는 신인일치, 하나님이 뜻하고 백성이 호응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약속하셨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고 백성이 거기에 동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것이 신인일치, 하나님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시헌장은요 원래 1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7개의 제7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류 사회에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포문이 있습니다. 선포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은 장차 올 신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그 김일독립선언서는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원래 초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미국의 정치 지도 체제를 따라서 민주공화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꿨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임시헌장 보면 거기 3권 분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편적인 국민주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까? 일본 사람 들으라고 독립만세 부른 거 아닙니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파리 강화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파리 강화회의 주체가 누구냐?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를 민주주의 질서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제 7조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7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독립이 되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에 가입을 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세계는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2일에요 저기 뭐가 있었냐면은요
유럽에서 코민테른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 공산당이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세계가 또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을 맞이했을 때 우리 민족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1917년 볼셰비키가 만든 그 공산주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 질서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제7조에 있는 것입니다. 제7조에 우리가 독립이 되면 우리는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세계 자유세계와 더불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게 7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원장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미독립선언서의 정신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런 기미독립선언서의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독립선언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유와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과 자유. 그러면 이 독립과 자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읽었던 것이 뭔지 압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이 배제학당에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제일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4챕터를 걸쳐가지고 미국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조목조목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04년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나라의 체제는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승만 박사가 1904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출판되지는 못했어요. 1910년에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이승만 박사가 1910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해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일본에 의해서 망했을 때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이승만 박사가 1910년에 왔다고요?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은 망했는데 한편은 새로운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에게 찾아와서 당신 독립정신 한번 구할 수 없어? 이승만 박사에게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그 책을 좀 읽고 싶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승만 박사의 제2판 서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1판이 찍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2판을 1917년에 2판이 나왔습니다. 2판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독립과 자유다. 우리 국민들이 다 독립과 자유를 알기를 원한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요, 이 책을 사서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독립과 자유가 어느 날 갑자기 추남선의 천재적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추남선의 자기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자기가 천도교 교주 손병희로부터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금방 말씀, 추남선은요, 1904년, 5년에 이승만과 같이 여기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감리교에서 이승만 박사와 같이 학교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 첫 줄은 그 당시에 널리 한국 사회에서 익혀지고 공부했던 그 내용을 최남선이 정리해서 쓴 거지, 최남선이 갑자기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미독립선언서의 매우 중요한 정신이고, 이것은 미국의 독립정신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자유와 독립입니다. 독립선언서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교인들이 자기의 주체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영국 왕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보면은요, 이 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의 전체 내용의 3분의 2는요, 영국 왕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이걸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왕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부는, 국가는 바로 독립과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나라다. 바로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선교사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한국에 알려졌고, 이 단어가 기밀독립선언서의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독립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기미독립 만세는 불렀지만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조선아 조심하라. 일본은 일어난다.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고 전 세계에 희망을 줬지만은, 윌슨이 그 다음 선거에서 졌다고요? 그 다음에 하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살기도 힘든데 세계 문제에 왜 우리가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했지만은 국제연맹을 이끌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보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닭 쫓던 개처럼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소련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운형이건 김규식이건 많은 사람들이 다 러시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1919년 3.1운동 외쳤던 그 외침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외친 외침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언제 다시 나오고 있느냐? 1941년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미국과 영국이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의했습니다. 그것이 대서양원장인 거예요. 대서양원장의 내용은 일신의 민족 자유를 똑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국민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대서양원장의 근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원장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후 1943년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 선언인 거예요. 대서양원장은 보편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 민족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가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외쳤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보편적인 얘기를 했고, 거기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독립해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몇 나라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럽에서 소위 주축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독일이랄지 오스트리아랄지 터키랄지 이런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나라들은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독립을 못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1943년에는 대한민국을 꼭 집어가지고 카이로 선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국은 적절한 시점에 있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우리가 외쳤지만은 그 외침이 그냥 메아리 없는 것처럼 사라졌지만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카이로 선언에 누가 참여했냐면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해서 카이로 선언을 거기에 그 카이로 선언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바로 이 대서양원장과 카이로 선언에 대서양원장을 원래 미국과 영국이 했고요. 카이로 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가 했지만은 여기에 누가 사인한 줄 압니까? 소련이 사인했어요. 그 다음에 그 카이로 선언에도 소련이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원장과 카이로 선언은요, 국제사회의 약속인 거예요.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된다. 한반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자유와 독립이 나왔고, 우리 기미독립선언서에 자유와 독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카이로 선언에 자유와 독립이 나와서 우리가 외친 외침이 국제적인 약속이 되어서 국제사회가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문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미독립선언서만 얘기하는데, 기미독립선언서가
우리의 선언이라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요, 카이로 선언인 거예요. 카이로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독립선언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1948년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요,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서양 헌장과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줄 압니까? 1947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제초반에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에게 맡겼어요. 이것이 모스크바 회담의 결정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과 소련이 한국 사람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죽어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절대로 한반도를 공산주의에 넘기겠다고 하는 의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 유엔으로 가지고 갔어요. 유엔에서는요, 그 모스크바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결정에는요, 자유와 독립 가운데서 자유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소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뺐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소련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면은, 자유가 들어가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련이 우리 이 문서에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스크바 회담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소 공유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미소 공유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1947년 가을에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럼 유엔 결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에 우리는 대서양 헌장을 통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국민, 여기 계급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여기에는 그런 계급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선출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결정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의 결의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유엔 총회의 결의문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1948년 그 대한민국 이 정부가 만들어지고 건국이 되었을 때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3.1운동에다 두었습니다. 우리가 3.1운동 때 우리가 독립만세를 불렀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나라가 독립되었다. 그 3.1운동 때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임시위원단 단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한민국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에서 한 그 결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유엔의 결의와 그 3.1운동의 정신이 다른 거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각자들이 국제 질서를 보면서, 앞으로 세계는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도의가 지배하는 세대가 올 것이고, 그런 세계는 자유와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다. 우리가 그 세계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대다수의 국민이 자유세계에 속하기를 원했고, 그 뜻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가지고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요, 자유세계에 편입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1 정신과 대한민국 건국 정신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0년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한반도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면은 일본은 만주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미 일본은 대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필리핀 남태평양을 점령할 것이다. 미국이 여기에서 일본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과 참 기막힌 거예요.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아시아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나쁜 세력이고, 일본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와 기독교적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과 손을 잡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에 있어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뭡니까? 1910년대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했는데 지금 어떤 나라 때문에 이 아시아가 지금 힘들어하죠? 왜 홍콩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고, 대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리 남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왜 베트남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1910년도에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일본이라면은 21세기의 오늘의 시점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옛날 중국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아시아를 다 자기 손에 휘어잡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19년 3.1운동 얘기하면서 2024년 오늘의 시점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누가 제일 위태롭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주민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구르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그 다음 티베트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대만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그런 소리 말으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던 우리가 저는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마음 아픈 것은요 홍콩이 공산화될 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3.1운동 때에는 우리의 민족 자결주의를 존중해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우리가 한 조그만 도시가 중국에 의해서 무력으로 강제로 병합될 때 한국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나 했습니까? 소위 자유를 주장한다고 하는 진보주의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나 얘기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자결이 중요하다면요 지금 위구르의 자결도 중요한 것이고 티베트의 자결도 중요한 것이고 대만의 자결권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요 지금 3.1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신으로 기미독립선언을 외쳤고 그다음에 어떤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가 우리 위치가 어딘가 대한민국의 위치는 자유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 자유세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자유세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25 때 16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 한반도에 땅덩어리가 욕심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보호해주자 그래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자유세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6개국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3.1운동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아주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립국인과 자유민이라고는 선언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에는 자유민이 없는 거예요. 김일성은 혼자 왕이 돼서 독립국의 왕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고 이 자유는 어떤 국가 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근대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를 알려주는 것이 이 3.1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저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요 세계를 이끌어갈 때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항상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요. 한때는 일본이 파트너가 됐고 대항기에는요 일본이 파트너가 됐습니다. 일본이 이제 미국의 대항하니까 미국은 중국과 혹은 소련과 손을 잡고 일본을 제어하려고 했죠.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일본과 파트너를 해서 아시아를 이끌어가다가 일본이 힘이 없어지고 또 중국이 부상하니까 중국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지금 아시아를 이끌어가려다가 중국이 왜 우리가 남의 파트너만 하느냐 우리도 한번 어깨를 피고 아시아에서 우리가 대장로를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요 미국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진정으로 정신적으로 볼 때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인 정신 미국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고 기독교예요.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열심히 추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는요 일본보다 우리 한국이 더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우리 한국만큼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새로운 지금 세계가의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막아요. 그 사람들이 전체주의가 확장될 때 러시아의 전체주의가 확장되고 중국의 전체주의가 확장될 때 그 코앞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걸 알면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와 손을 잡고 이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를 확산시키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